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후계 농업인들 직접 모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견들 나왔는지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김철환입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연말인데 좀 많이 바쁘시죠? 네, 여태까지 의회 예산을 하느라 좀 지역을 잘 몰돌봤다면 요즘엔 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민원 청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볼 게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부족 문제인데 이제 흔히 농촌에서는 60대면 청년 회장도 할 수 있다 이런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거 진짜입니까? 네. 근데 잘 알다시피 오래된 얘기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한 10년만 하더라도 전체 한 117만 농가 중에 한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한 3만 3천 농가로 한 2.8% 수준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2017년, 2019년에 한 6,859가구로 10년 사이에 청년 농가가 한 80%나 급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2019년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2017년 대비해 26% 정도 감소한 6,800가구로 전체 농가의 한 0.68%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 따로 얘기를 하면 새로운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이 상당히 저조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고무적인 것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간의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좀 상당히 고무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가가 100만이 좀 넘는데 거기서 40세 미만, 그러니까 30대까지가 지금 1%도 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많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010년에는 기존에 있었던 농민 청년농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청년농부 수치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만큼의 올라간 나이만큼 유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입이 점차 줄고 있고 다행히 고무적이게 작년에는 조금 소폭 늘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 근데 요즘에 이제 언론이나 SNS 같은 거 보면 젊은 영농인들의 활동이 좀 주목받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영농 현장 상당히 젊어졌다 이런 평가도 일부 나오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보시기엔 이런 평가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농민들끼리 얘기하는 이제 강소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작은 수지만 그 작은 숫자의 농가가 큰 소득을 창출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데 유입이 줄기는 했으나 소수의 청년 농부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업은 단순하게 1차 산업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6차 산업 마케팅까지 다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 농부들이 기존의 기성세대의 농부들보다는 SNS 활동이라든지 직거래,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성 농업인들과의 차별성이 좀 두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지금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올해 만 39세입니다. 30대라서 이렇게 또 젊은 영농인들의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보이는 라디오에 우리 의원님 사진을 또 올려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나이보다 더 또 젊어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방금 이제 젊은 영농인 강소농이라고 하셨나요?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강원도에 이제 감자빵 만든 그 사장님 얘기가 좀 기억이 나요. 그런 부분도 이제 강소농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요. 예전에 이렇게 대규모의 대대적인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조금의 규모는 좀 줄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스마트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소득은 더 높이고 규모는 조금 축소가 됐지만 소득은 더 높이는 현상들 6차 산업을 통해 조금 더 얘기했던 가공을 통한 또 소득 향상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양한 요즘에 밀키트라는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밀키트들도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야들을 청년들이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거 도전에 대한 실패도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런 환경들이 좀 마련되면서 어떻게 작년에 소폭 상승한 게 그런 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뭐 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좀 생겨서 예. 이게 이제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청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좀 조금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기존에 있는 후계 농업인에 대한 TO, 그 선정에 대한 TO를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청년 농업인들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효과는 아니다라고 예. 조금 더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애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는 청년은 농업인들의 이제 신규 유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농사를 짓거나 이제 뭔가를 그렇게 지을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땅을 살 만한 자본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사실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토지가 돼야 되는데 임대를 한다는 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청년에게 우선적인 임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임대를 할 수 있는 농지는 상당하게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매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청년이 창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입한다라는 건 상당하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방금 이야기했던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마련을 해주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모인 경기도 4H 연합회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활동입니까? 네. 사실 경기도 4H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2011년에 이제 경기도 4H 연합회장을 했고 중앙회장을 걸쳐서 이제는 약간 은퇴. 저는 지금은 현재 나이가 만 45세까지입니다만 제가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만 2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도 청년 농업인들 수가 적으니까 현재는 45세까지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4H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서 조금 시작이 된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 양성과 농업농촌 애양심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하는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서 정보교류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농업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농민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 2011년에 활동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저랑 잘하면 구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그 명일동에 있는 4H 본부 있죠? 네네네. 거기서 사무보조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잘하면 구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또 반갑네요. 네. 최근에는 이제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토론회 여셨다고 들었는데 영농 후계자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후계 농업인 어떻게 같은 의미입니까? 네, 예전에 했던 게 영농 후계자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이제 후계 농업인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 조금 바뀐 게 청년 창업 후계농이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후계농이라 그러면 부모 세대에서 이어져 오는 농업을 이어서 하는 분들을 후계농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청년 창업 후계농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미만 농업을 시작한 3년 미만의 청년이 새롭게 창업을 했을 때 창업농이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제 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조금의 영농 활동을 하면서 소득에 대한 불안정을 좀 해소를 해주고 융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좀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후계농업인 전체의 선발 TO와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더 창업농을 추가로 늘린 것이 아니라 후계농 안에서 조금 분리가 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선발 인원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토론회에서는 뭔가 정책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까? 어려움이라던가 해결책이라던가? 네,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날 이제 박상혁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정화영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이제 농촌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요. 농촌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젊은 여성 농업인들이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육아에 대한 부분, 가뜩이나 사회 서비스가 농촌이 떨어지는데 육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함께 실습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농장 같은 스마트팜 농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또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나 보네요. 네네. 자, 이제 곧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 끝으로 우리 새해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 현장을 위한 좀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사실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을 좀 실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11개 시군을 더 확대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청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모두의 농민들, 청년 또한 포함이 돼서 모두의 농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청년 농업인 포함해서 좀 안정된 소득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이제 함께 힘쓸 거고요. 청년 농업인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말 현장에 맞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듣고 그것을 정말 경기도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뭐 4차 산업이다, 뭐 나중에 뭐 5차, 6차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텐데 1차 산업이 무너지면 결국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네. 또 의원님도 많이 도와서 또 청년 농업인들 아주 힘내가지고 1차 산업 잘 또 가꾸고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이었습니다.